글로벌 기술 지형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요즘 가장 뜨거운 소식이죠. 바로 중국의 비밀 반도체 프로젝트, 이른바 맨해튼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는 2025년 초였어요. 무슨 거창한 기자회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주 조용히 철통보안연구소의 벽 뒤에서 기술 세계의 판도를 뒤흔들 만한 사건이 모습을 드러냈죠. 네, 바로 중국 선전에 있는 한 연구소. 여기가 바로 기술계에 거대한 지진을 일으킨 진원지였습니다. 여기서 뭘 만들었냐고요? 바로 극자외선, 우리가 흔히 EUV라고 부르는 노광 장비에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사실상 인류가 만든 가장 복잡한 기계라고 불리는 물건이거든요. 아니 근데 중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엄청난 돈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비밀 프로젝트에 매달렸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점, 바로 그 계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 EUV 장비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중국의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또 최신 국방기술 같은 미래 산업의 발목을 꽉 잡는 기술적 병목 지점이 되어버린 거죠. 흐름을 보면요. 2018년부터 미국이 주도해서 수출 통제를 점점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엔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이러니까 기술 자립이라는 게 그냥 좋은 목표 수준이 아니라 나라의 명운이 걸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대응은 뭐였을까요? 바로 내부적으로 신맨해튼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작전에 돌입한 겁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기술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국가 차원의 1급 비밀 임무였죠. 이게 뭐 한두 회사가 뚝딱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국가가 총동원됐습니다. 최고의 기술 기업, 연구소들이 모두 한 팀이 된 거죠. 특히 화웨이가 이 거대한 작전의 야전사령관, 그러니까 중앙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략은 어땠을까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전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무슨 수를 써서든 데려온다. 둘째, 어떻게든 구해온 기존 장비를 완전히 분해해서 역으로 기술을 알아낸다. 그리고 셋째, 이 모든 과정을 철저한 비밀에 붙이는 거였죠. 특히 인재를 데려올 때는 정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ASMR 같은 경쟁사에서 핵심 엔지니어를 빼오려고 계약금, 그러니까 사이닝 보너스로만 최대 70만 달러를 제시했대요. 우리 돈으로 거의 9억 원이 넘는 돈이죠. 정말 파격적이죠. 자, 이제부터는 진짜 어려운 기술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EUV 장비를 만든다는 건요. 비유하자면 지구에서 인공적으로 별빛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아요. 이걸 하려면 물리학의 거대한 난제 두 가지를 반드시 풀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과제는 광원, 즉 빛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빛이 아니라 파장이 13.5 나노미터밖에 안 되는 아주 특별한 빛을, 그것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야 해요. 여기서 중국은 머리를 썼습니다. 기존 ASML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동시에 아예 판을 바꿀 수도 있는 새로운 대안 기술까지 함께 개발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쓴 거죠. 두 번째 과제는 어쩌면 이게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바로 광학계, 쉽게 말해 거울이에요. 왜 거울이냐면 이 UV 빛은 특이하게도 유리를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라 흡수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렌즈를 못 써요. 대신 거울로 빛을 반사시켜야 하는데 이 거울이 보통 거울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인류가 만든 것 중 가장 평평한 표면이라고 불리는 물건이죠. 이 거울들이 얼마나 정밀해야 하는지 이 숫자 하나로 설명이 끝납니다. 장비 안에서 빛이 이 완벽한 거울들을 11번이나 거치고 나면요. 최종적으로 반도체 웨이퍼에 닿는 빛의 에너지는 처음에 단 2%밖에 남지 않아요. 겨우 2%요. 이 말은 즉 거울 하나에 아주 작은 흠집이라도 있으면 모든 게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연구실에서 작동하는 시제품, 즉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도약이 맞아요. 하지만 이게 곧바로 공장에서 칩을 팍팍 찍어낼 수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완전한 양산체제를 갖추기 전까지 중국은 뭘 하고 있을까요? 일종의 다리를 놓는 전략, 즉 가교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원래 EUV 장비로 한 번에 쓱 그려야 할 미세 회로를 구형 장비인 DUV를 가지고 여러 번 덧칠해서 그리는 아주 복잡한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방식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효율성. 반도체 업계 용어로는 수율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불량 없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제품의 비율인데요. EUV를 쓰는 TSMC는 100개 만들면 80개 이상이 양품인데 중국의 이 방식은 33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결국 칩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다른 회사보다 최대 50%나 더 비싸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 이 모든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프로토타입의 등장은요, 한 기업이 오랫동안 누려왔던 기술 독점 시대가 곧 끝날 수도 있다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그 파장은 벌써부터 업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ASML의 절대적인 지위는 처음으로 도전을 받게 됐고요. 미국이 주도해온 제재는 어쩌면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무엇보다 첨단 기술의 힘이 더 이상 서방의 전유물이 아닐 수도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참 아이러니하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분석을 내놓습니다. 미국이 합법적으로 기술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길을 막아버리니까 역설적으로 중국이 이판사판이다, 무조건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더 절박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강한 압박이 오히려 성공의 동기를 부여한 셈이죠.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중국이 실제 양산까지 가려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선전에서 나온 이 프로토타입 하나만으로도 이 게임의 반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연 서방의 강력한 기술 봉쇄가 의도치 않게 더 무서운 장기 경쟁자를 키워낸 것은 아닐까요?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이제 막 아주 극적인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